하정치 뉴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정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서양에서 흥미로운 업데이트가 나왔다. 여기에서 미국 해군은 대서양 전역에서 몇 주 동안 고양이와 쥐게임을 벌이며 추적해온 러시아 유조선 두 척을 하루 만에 표적으로 삼았다. 러시아의 군함과 잠수함이 임무를 가로막기 위해 빠르게 접근하고 러시아 관리들이 미국 선박을 어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은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러시아의 허세를 정면으로 받아칠 태세였던 것으로 보였다. 연속작전에서 미국군은 최근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과 연계된 유조선 두 척을 납포했는데 한 척은 북대서양에서, 다른 한 척은 카리브해에서였다. 이는 러시아의 해상제재 회피 네트워크가 얼마나 노출되어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선박은 러시아 국기를 단 마리네라로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를 항해하던 중 거의 2주에 가까운 추격 끝에 승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유조선은 과거 여러 국기를 번갈아 달고 운항했으며 오랫동안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운송해 이를 혼합한 뒤 전형적인 제재 회피 방식으로 중국으로 재수출해왔다. 두 번째, 유조선 소피아는 유사한 불법 활동 혐의로 카리브해에서 승선 조치를 받았다. 사건 직전 몇 시간 동안 러시아는 미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수사와 과시적 태세를 쏟아냈고 러시아의 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를 상대로 장난치지 말라는 위협적 경고를 상징성이 짙은 이미지와 함께 게시했다.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세이는 한 발 더 나아가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며 러시아가 미국 함정을 어뢰로 공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러시아 국기를 단 유조선에 대한 어떤 간섭도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행동을 겁주기 위해 마리네라를 호위한다는 명목으로 군용 잠수함과 수상함까지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현은 극단적이고 연극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가 눈앞에 다가오고 미국군이 단호하게 행동하자 그 모든 수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작전은 압도적인 자신감 속에서 수행되었고 미국군은 저항 없이 두 선박을 모두 납포했다. 또 한 사례에서는 영국 왕립 해군이 공중과 해상에서 물류 지원을 제공했다. 미국군이 공개한 영상은 대치나 경고 사격 또는 어떤 방해 징후도 없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납포 장면을 보여주었다. 러시아 해군 함정들은 근처에서 음산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그들은 미국 승선팀이 배에 오를 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후 승선 조치가 있었음을 담담하게 확인했고 반응은 공식 항의와 러시아 선원들이 적절히 대우받고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바란다는 요청으로 제안했다. 말과 행동 사이에 이 격차가 생긴 이유는 단순하다. 러시아는 압도적인 전력 불균형 때문에 미국과 해상에서 정면 충돌을 감당할 수 없다. 미국 해군은 항모 타격단, 장거리 항공전력, 위성과 신호정보, 그리고 신속한 차단 능력을 통해 전 세계 해양 공간을 지배한다. 러시아가 미국의 집행행동을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즉각적인 확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것은 러시아가 통제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수준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적 해군 작전 범위도 부족하고 제재 집행과 사법명령에 근거해 수행되는 미국의 작전을 법적으로 도전할 정당한 기반도 부족하다. 일부 러시아 분석가들은 이미 이 납포를 법적으로 모호한 사안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으며 국제해양법은 복잡하고 워싱턴이 실제로 행동할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과거의 합의를 위반한 방식으로 국유화되었고 제재 대상 화물을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은 어떤 국기를 달고 있든 불법 활동의 수단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특히 국기가 끊임없이 바뀌는 경우 더욱 그렇다고 지적한다. 이 주장은 법적으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을 바꾸지는 못한다. 미국은 러시아 해군의 존재를 사실상 무시한 채 주저없이 행동했고 러시아 전력은 그저 옆에서 지켜봤다. 전체 과정은 러시아의 익숙한 대응 패턴과 맞아떨어진다. 먼저 메드베데프식 경고, 의회의 어뢰 공격 요구, 그리고 반항을 과시하려는 언어로 구성된 연출된 확전이 나온다. 그 다음에는 정중한 공안, 승조원 송환 요청, 그리고 공격적 행동에 대한 침묵으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외교적 후퇴가 뒤따른다. 어뢰 위협은 결코 실행 의지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좌절과 통제력 상실의 표시였으며 러시아 지도부는 바다에서 서방의 힘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전반적으로 바다에서의 더 큰 그림은 새로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러시아에게 더 암울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는 이제 노출되어 여러 대양에서 추적과 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서양과 카리브해에서는 미국의 집행이 아무런 저항 없이 진행된다. 발트해에서는 유럽연합의 통제가 더 강해지고 있다. 흑해에서는 러시아 함대가 숨듯이 움츠리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 극동의 항구들로 피신해 있다. 러시아에게 남은 유일한 해상수단은 위협뿐이며 그마저도 힘이 빠지고 있다.
행동으로 맞서는 순간 허세는 무너지고 미국 승선팀은 러시아 잠수함이 지켜보기만 하는 가운데 아무 저항 없이 갑판 위를 걸어 들어간다. 하정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정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